이때부터 이제 명나라 때부터 은을 세금으로 걷는 것이 정착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은이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명나라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명나라 때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명나라 때 또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물품에 대한 굉장한 그 관심을 많이 드러내죠. 차, 비단, 도자기 이거 많이 유럽에서 사갑니다. 이걸 가져갈 때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 지불하는 게 은이었어요. 이 은이 이거 잘 봐둬야 됩니다. 이 은이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은을 세금으로 걷는 이러한 모습이 확보가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은본위 화폐제도, 은을 주로 화폐처럼 이제 사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세금도 은으로 걷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명나라와 청나라를 구분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과 청을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명나라는요. 일조 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조 편법. 이 일조 편법은 이제 당시 명나라에 아주 다양한 잡다한 세금들이 있어서 사실 걷는 것도 복잡하고 농민들도 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복잡하고 여러 그 명목의 세금이 있다 보니 관리들이 이제 횡령을 할 수도 있는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띄어먹을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이거 장거정의 개혁 속에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명나라 때 이제 북로남해 침입을 받을 때 장거정이 이제 이 수취제도에 대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조 편법입니다. 다양한 그 조세들을 세금들을 두 개로 묶은 겁니다. 지세와 정세. 다양한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통합을 합니다. 통합. 지세는 토지세입니다. 땅을 기준으로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래서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땅에 이제 수확된 것에 일부를 이제 내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토지세, 지세고요. 정세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 숫자, 주로 남자 숫자, 일할 수 있는 남자 숫자대로 세금을 계산해서 가져가는 게 정세입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 명목으로 통합을 해서 은을 징수합니다. 은을 가져간 것이 바로 일조 편법인데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빨간 줄 치고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세와 정세 이렇게 두 가지 명목이 있었고 은을 거두어 갔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청나라도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요. 청나라에서는 지정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지세에 정세를 통합해 버리는 겁니다. 즉, 이 정세가 지세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가정 안에 있는 사람 숫자대로 걷는 정세를 없앤 거예요. 없애고 지세, 이젠 토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정은제입니다.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일조 편법은 지세랑 정세 두 개로 통합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가정 안에 있는 식구 숫자, 남자 숫자대로 세금을 내는데 지정은제는 이제 정세를 지세에다가 넣는 개념이에요. 즉 정세를 지세에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를 없애버린 겁니다. 정세를 지세에다가 통합하는 그런 형식이었다. 그래서 이제는요, 토지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지세만, 토지만을 기준으로 걷게 되는데요. 물론 명나라 때 지세의 그 비율보다 청나라 때 지세의 비중이 커집니다. 비율이 커져요. 이제 걷어가는 그런 양은 커지죠. 왜냐하면 정세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요 개념 이제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세가 없어졌다. 그래서 토지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게 되었다. 그 다음에 공통점 은을 걷어가죠. 은징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은을 걷어간다라는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조세제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청나라에서 정세를 없앴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구가 증가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사람 숫자대로 걷는 세금이 없어졌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제대로 하는 거죠. 자기 가족 안에 있는 그 이제 남자들을 신고를 제대로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청나라 때 있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